아가야, 아가야, 눈을 비비고 일어나라.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한 구절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면 밥상은 남의 차지라는 구절인데, 요즘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들으니까 유독 좀 서늘하게 느껴지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위기감, 그리고 그 위기를 돌파하려는 아주 담대한 상상력에서 시작됩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해법들하고는 뭐랄까,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보통은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포기시킬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게 첫 질문이었죠. 근데 이 자료들은 질문 자체를 비틀어요. 북한의 핵을 우리랑 같이 관리하는 대신에 100년짜리 경제 미래를 통째로 선물한다면 정말 판을 뒤엎는 제안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임무는 보내주신 그 정책 제안서, 또 앱 설계도, 심리전략 분석 같은 여러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맞춰보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설계도가 과연 그냥 책상 위에서만 그럴듯한 그림인지 아니면 정말 현실의 벽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거대한 설계의 첫 번째 벽돌, 100년 나무은행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좋습니다. 나무은행이라고 하면 보통 개발 때문에 베어질 나무들 있잖아요. 네네. 잠시 옮겨 심어두는. 네, 그런 제도를 떠올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무은행은 스케일이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정의를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자면 네. 우리가 지금 커피 한두 잔값 아껴서 나라 땅에 경제성 좋은 나무를 심어두면 우리 손주의 손주 세대는 그 나무가 자라서 생긴 어마어마한 부화숲을 그냥 공짜로 물려받게 된다. 이런 미래 자산 플랫폼 맞나요? 정확합니다. 아주 쉽게 잘 풀어주셨네요. 여기서 핵심은 사업 모델의 안정성이에요. 정부, 특히 산림청이 금고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 금고? 개인이 자기 땅에 나무를 심으면 100년 뒤에 그 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 못하잖아요. 하지만 국유림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가장 안전한 땅이죠. 그렇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바로 그 금고에 국민과 기업이 예금, 즉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기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초장기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100년 나무은행에 필요한 그 초기 자본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죠? 전부 국민 후원에만 의존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사업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시작이 어려우면 동력을 얻기 힘드니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정부의 시드머니와 함께 ESG 경영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돼요. 아, 기업들이요? 예를 들면 한 기업이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50만 그루의 나무를 기부하고 그 숲을 모기업 미래숲 이렇게 명명해 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선 확실한 사회공헌 실적하고 홍보 효과를 얻고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초기 자본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아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장치가 있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대한민국 100년 미래보고서 국민앱이라는 거고요. 전 이 아이디어가 진짜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내가 후원한 돈이 그냥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윈 기술로 내 나무가 어디서 얼마나 크고 있는지, 탄소는 얼마나 흡수하는지 실시간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게임처럼 레벨업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순위 경쟁도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주 탄소 흡수왕은 나야나 이런 식으로요. 재밌네요. 그리고 가장 감성적인 기능이 바로 타임캡슐 기능입니다. 100년 뒤 후손에게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댁 뒷산에 밤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이 타임캡슐 기능을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났습니다. 단순한 금융 투자를 넘어서 세대 간의 어떤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겠다. 와,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이 가네요. 할아버지가 2025년에 남긴 메시지 덕분에 우리가 이 숲에서 행복하게 살아. 같은 말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상상만 해도 멋지죠. 보내주신 로고 디자인도 그런 철학을 잘 담고 있더라고요. 그 뿌리 부분은 자물쇠 모양으로 현 세대의 책임감 있는 약속을 나뭇잎들이 모여서 위로 솟구치는 화살표 모양은 미래 세대의 비상을 상징한다고. 네, 오늘 심는 미래 100년의 약속이라는 슬로건이 모든 걸 압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단지 국내용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엄청나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평화롭게 나무 심고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갑자기 핵무기라는 우리 시대 가장 무겁고 위험한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까지 했어요. 이 거대한 도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자료의 핵심 논리는 기존의 북한 비핵화라는 프레임 자체를 폐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북한에게 핵을 포기해라 이렇게 요구해왔죠.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죠. 네, 북한 입장에서 핵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보험인데 그걸 먼저 내놓으라는 건 협상이 아니라 항복 요구로 들렸을 겁니다. 그렇죠.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실패해왔고요. 그래서 이 제안은 발상을 완전히 전환합니다. 포기하라가 아니라 함께 관리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걸 자료에서는 남북 핵 공유라고 표현하는데요. 핵 공유요? 네, 보수 진영의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최근의 자체 핵무장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이죠. 북한의 핵무기 통제 시스템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발사 결정 같은 핵심 권한을 공유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면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우리는 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거죠. 잠깐만요. 아이디어는 정말 파격적인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북한이 과연 우리를 믿을 수 있을까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대북 정책이 널뛰기를 하는 나라인데 이번 정부의 약속을 어떻게 믿냐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백년 나무은행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신뢰 보증 수표 역할을 하는 거죠. 북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5년짜리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 공약이 아니다. 이 백년 나무은행 프로젝트를 봐라.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참여하고 있고 정권이 10번 바뀌어도 헌법처럼 이어갈 국가 대전략이다. 못 믿겠으면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저 국민 앱을 들여다봐라. 이 프로젝트는 누구도 함부로 멈출 수 없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제안하는 경제협력도 바로 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정권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참여해서 아예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버린 시스템 그 자체를 믿으라는 거군요. 와, 굉장히 영리한 설계네요. 네, 결국 이 거래의 본질은 핵이라는 죽음의 힘을 함께 묶어두는 대신에 나무라는 생명의 물을 함께 키우자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통제권의 일부를 공유하는 대신 황폐해진 국토 전체를 100년짜리 녹색경제 엔진으로 바꿀 기회를 얻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퍼주기라는 비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시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전쟁 리스크를 없애고 미래 자원을 확보하는 상호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명분이 확실하니까요. 과거의 협상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핵을 포기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식의 거래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는 퍼주기 논란을 낳았는데 이 제안은 안보와 경제를 100년이라는 시간축으로 묶어서 어느 한쪽만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네요. 정확합니다. 북한의 자존심, 즉 핵보유국 지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거부하기 힘든 경제적 미래를 제시하는 아주 정교한 패키지들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정말 탄탄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만약 이 모든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니요 라고 답한다면 그때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바로 이 경우를 대비한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네, 바로 플랜 B이자 강력한 압박 카드인 러시아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이 부분이 이 설계도 전체에서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당신들에게 이 엄청난 기회를 1순위로 제안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끝내 거부한다면 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은 국경 넘어 당신들의 형님 나라인 러시아 연해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죠. 당신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주인이 될 텐가 아니면 러시아 땅에 파견된 일꾼으로 남을 텐가. 와, 이건 정말 상대의 심리를 제대로 파고드는 한 수네요. 이게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연해주에 제2의 대한민국 경제 숲을 조성하는 건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미래의 목재 자원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죠.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고요. 그런데 이 러시아 카드가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러시아랑 너무 가까워지는 걸 중국이나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동북아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만드는 건 아닐지, 이 제안서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실제로 러시아와 전면적인 경제 동맹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선택을 압박하는 데 있는 거죠. 동시에 미국과 중국에게는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 정도로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오히려 판을 흔들어서 새로운 대화의 공간을 만드는 고도의 외교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묘한 지점은 현재 시베리아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들을 단순 벌목공이 아니라 우리가 연해주에 투자한 숲을 가꾸는 숲 관리자로 고용한다는 아이디어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남북러 삼각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걷어찬 밥상을 바로 옆집 러시아가 맛있게 먹고 우리 인민은 거기서 설거지나 하고 있다. 이건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거든요. 질투심과 박탈감을 극대화해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치밀한 심리전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경제 벨트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적 기반, 그게 바로 블록체인 실크로드라는 개념이었죠. 이것도 처음엔 너무 SF적인 발상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산에서 평양을 거쳐 유럽까지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가장 큰 걱정은 신뢰의 문제죠. 북한이 중간에서 통행료를 떼먹거나 장부를 조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렇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으로 통행료 징수와 수익 분배를 100% 자동화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이랑 비슷한데 그 정산소가 특정 국가나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감시하는 투명한 가상금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누구도 장부를 조작할 수 없는. 네. 예를 들어 독일 화물차가 신의주 톨게를 통과하는 순간 통행료가 자동으로 결제되고요. 약속된 비율대로 북한, 남한,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기금 계좌로 0.1초 만에 쪼개져서 입금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 내역이 전 세계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국민앱 같은 곳에서 이번 달 북한의 인프라 수익은 얼마, 이런 걸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서로의 선의를 믿을 필요 없이 조작 불가능한 코드만 믿으면 되는 구조, 불신의 비용을 기술로 제거하는 21세기형 실크로드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거대한 설계도는 국민 참여로 시작하는 100년 나무은행이라는 평화로운 국내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가장 큰 난제인 남북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핵 공유의 신뢰 보증 수표이자 대가가 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러시아 카드라는 강력한 외교 지렛대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블록체인 실크로드라는 기술 인프라로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대륙 경제 시대를 연다는, 그야말로 단계별로 촘촘하게 짜인 연쇄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인 위기 대응에만 매몰되지 않고 100년이라는 긴 호흡의 비전이 어떻게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죠. 흔히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첨단 미사일이나 군사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미래 비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상대를 죽이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함께 살자는 희망의 힘 말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 속에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 시민연대 창립 선언문, 그리고 이 모든 철학을 담은 상징적인 로고까지 마치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을 것처럼 모든 조각이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토록 정교하게 짜인 설계도를 들고 아무도 가지 않은 이 눈밭에 첫 발자국을 찍을 실행자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정치인이나 외교관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